병원장의 비밀, 수술실에서 드러난 배신. 평생 존경받던 의사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여성들의 수상한 시선과 귓속말이 이어졌죠.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평온했던 노후는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담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분노를 딛고 일어서 통쾌한 복수를 완성하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은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 한도연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였죠. 영숙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후배 의사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도연이가 늘 후배들 자랑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셨으니까요. 병원에서도 늘 모범이 되셨죠.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외과 과장을 지내며 수많은 환자를 살렸고 지역사회 봉사도 꾸준히 했죠. 할머니, 집에 가요. 15살 손녀 수정이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수정아. 이제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몇몇 여성들이 계속 신경 쓰였죠.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중에 남편이 소개해 준 적 없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시선과 귓속말이 자꾸 떠올랐죠. 집에 도착해 영숙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죠. 할머니, 도와줄까요? 괜찮아. 수정이는 숙제나 해. 서재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영숙이 알던 남편의 폰과는 다른 기종이었죠. 이게 뭐지? 전원을 켜자 메시지함에 읽지 않은 문자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죠. 은주야, 수술 끝나고 만나자. 오늘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내일 저녁에 그 레스토랑에서 봐.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최은주라는 이름이었죠. 아니야, 이건 그냥 동료겠지. 하지만 더 읽어보니 동료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부인 몰래 나오기 힘들지 않아? 영숙이는 의심하지 않아. 걱정 마.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남편과 다른 여자의 대화에 나오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정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급히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죠.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수정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할아버지가 병원 사람들과 자주 만나셨니? 글쎄요. 가끔 간호사 언니들이 집에 왔었는데요. 영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간호사? 이름이 뭐였더라? 은주 언니요. 예쁘고 친절했어요. 은주? 네. 할아버지랑 자주 같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영숙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보니 남편과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 사람이야? 수정이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은주 언니예요. 영숙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남편에게 다른 얼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수정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자신을 속이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할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신 거예요? 영숙은 손녀의 순수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수정아,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네, 할머니. 영숙은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 진실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존경받던 의사, 자상한 남편, 좋은 할아버지.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도연아, 정말 그런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영숙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며칠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볼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죠. 은주야, 제주도 여행 어땠어? 당신과 함께라서 정말 좋았어요. 부인한테는 학회 출장이라고 했죠? 응, 의심하지 않았어. 영숙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제주도 학회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죠. 그때 혼자 집을 지키며 걱정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수정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식탁으로 갔죠. 수정아, 할머니가 나가볼 일이 있어. 어디요? 병원에. 할아버지 정리할 일이 있대. 사실 영숙은 최은주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죠.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실례하는데 최은주 간호사 있나요? 아, 네. 저기 계세요. 간호사가 가리킨 곳에 젊고 예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죠. 최은주 간호사님?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안녕하세요. 한도연 선생님 부인이시죠? 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밖으로 나갈까요?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주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부인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뭘 인정해요? 남편과의 관계요.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예요. 오래전이라니요? 한 3년 전쯤이요. 부인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언제 알았다는 거죠? 문자 보내셨잖아요. 헤어지라고. 은주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숙의 번호로 온 메시지였죠.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끝내세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낸 거죠? 부인 번호인데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은주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때 헤어졌어요. 법적으로도 시효가 지났죠. 시효요? 불륜소송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해요. 이미 지났죠. 영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죠. 거짓말이에요. 계속 만났잖아요. 증거 있으세요? 영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태연했죠. 이 메시지들은 3년 전 것들이에요. 날짜 보세요. 정말로 메시지 날짜는 몇 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지운 게 분명했죠.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셨나 봐요. 은주의 말에 영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뻔뻔하네요.
남편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는 건 아니죠. 그건 부인 생각이고요. 은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일 없을 것 같네요. 선생님도 편히 쉬시길 바라요. 영숙은 혼자 카페에 남겨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집에 돌아온 영숙은 수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정아, 은주 언니가 준 선물 어디 있어? 왜요? 그냥 궁금해서. 수정이는 방에서 예쁜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이었죠. 이거 언제 받았어? 작년 생일에요. 정말 예뻐서 기뻤는데. 작년? 영숙은 다시 놀랐습니다. 은주가 거짓말을 한 게 분명했죠.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정말 예쁘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3년 전에 끝났다던 은주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영숙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영숙이에요. 아,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영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영숙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책상에 펼쳤죠. 이게 남편 휴대폰에서 찾은 거예요. 김 변호사는 메시지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영숙 씨,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떤 게 복잡해요? 불륜 소송은 관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은주가 보여준 메시지를 가리켰습니다. 상대방이 이 문자를 증거로 내밀 수 있어요. 영숙 씨 번호로 온 거잖아요. 하지만 전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입증하기 어려워요. 휴대폰 기록으로는 영숙 씨가 보낸 게 맞거든요. 영숙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최근 3년 이내의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소송이 가능하죠. 어떤 증거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목격자 증언. 뭐든 좋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죠. 집에 돌아와 영숙은 다시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 믿었죠. 할머니, 뭐 찾으세요? 수정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물건 정리하고 있어. 제가 도와줄게요. 수정이는 서재 구석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할아버지 거예요? 그런가 봐. 켜볼까? 노트북을 켜자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중 사진 폴더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죠. 이건 뭐야? 은주와의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작년, 재작년 것들이었죠. 할머니, 이 언니가 은주 언니 아니에요? 맞아. 영숙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배경을 보니 제주도, 부산, 여수 등 여러 곳이었죠. 할아버지가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함께 다녔구나. 더 뒤져보니 중고거래 앱 채팅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은주에게 비싼 가방을 선물한 내역이었죠. 이건 언제 거래한 거지? 날짜를 확인하니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은주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찾았다. 영숙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최근 증거를 찾은 거죠.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 수정아, 이 사진들 프린트할 수 있어? 네, 프린터기 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채팅 기록, 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출력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수정아.
그럼 은주 언니도 나쁜 사람이에요? 영숙은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수정이는 속상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우리 수정이. 영숙은 다음날 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찾았어요. 정말요? 어떤 거요? 최근까지 만났다는 증거들이요. 사진, 거래 기록 다 있어요. 그럼 바로 오세요. 검토해 봐야죠. 영숙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소송 진행할 수 있겠네요. 정말요? 네. 상대방이 거짓말한 게 확실해 보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소장부터 작성해야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는 봐야죠.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은주가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반격할 게 뻔했죠. 변호사님, 상대방이 역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영숙 씨가 유리해요. 정말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자신 있게 가세요.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은주가 보이지 않을까 둘러봤지만 없었죠. 곧 만나게 될 거야. 영숙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였죠. 영숙은 남편의 노트북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주와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뭐지? 병원 재단 관련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은주가 주고받은 이메일도 있었죠. 은주야, 이번 달 후원금 정산 확인해줘. 네, 선생님. 평소대로 30% 빼고 입금할게요. 영숙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죠.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30%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 아마 병원 일일 거야. 하지만 더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워낙 신뢰받으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고마워, 은주야.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병원 돈을 훔쳤다는 뜻이었죠. 더 뒤져보니 여행비, 선물값, 심지어 은주의 집 전세금까지 병원 자금으로 된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영숙은 남편의 실체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받던 의사가 아니라 도둑이었던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 김 변호사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 왔어요. 만나자고 하네요. 벌써요? 네. 뭔가 제안하고 싶다고 해요. 영숙은 긴장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일단 들어는 봐야죠. 내일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김 변호사 사무실에 은주와 그녀의 변호사가 왔습니다. 은주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영숙 씨. 은주는 여유 있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대답했죠. 네. 은주의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협의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협의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제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요? 영숙은 어이없었습니다. 얼마나 줄 생각이세요? 은주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어떠세요? 5천만 원? 네. 조용히 끝내는 조건으로요. 영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은주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손녀분 대학 등록금도 필요하실 텐데요. 수정이 이야기는 왜 꺼내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어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제 결혼 전에 정리하고 싶거든요. 결혼요? 네. 다음 달에 병원장님과 결혼해요. 영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은주가 병원장과 결혼한다니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수정이와 상의했습니다. 수정아, 할머니가 돈을 받으면 내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을 텐데. 할머니, 전 그런 더러운 돈으로는 대학 안 갈래요. 수정아, 은주 언니가 할아버지를 속였는데 왜 돈을 받아야 해요? 수정이의 말에 영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수정아가 맞아. 할머니도 속상하셨을 텐데 돈 받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 수정이가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어?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그날 밤 영숙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합의 안 할래요. 정말요? 네. 끝까지 가보겠어요. 그럼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해요.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죠. 남편과 은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직접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모습이 당당했죠. 영숙 씨, 집에 계세요? 영숙은 문을 열며 차갑게 맞았습니다. 웬일이에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은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용건만 말해요. 영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합의 제안 거절하셨다면서요? 네. 왜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은주는 여유 있게 다리를 꼬며 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남자가 먼저 접근했는데요. 영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은주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수표 있어요. 5천만 원. 필요 없어요. 손녀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런 걱정 마세요.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부리세요? 죽은 남편 때문에 인생 버릴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 상관없어요. 소송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은주는 일어서서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영숙 씨만 손해예요. 저는 이제 병원장 부인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게 자랑이에요? 현실이에요. 제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증거도 별로 없으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영숙은 냉소했습니다. 증거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는데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은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설마 병원 일까지 들춰낼 생각은 아니죠? 병원 일이요? 영숙은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거죠. 어쨌든 마지막 제안이에요. 7천만 원 어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안 받을 거예요. 정말 고집스럽네요. 은주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하실 건데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해보세요. 영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은주는 위협하며 일어섰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어요. 정말 안 받을 거예요? 네. 은주는 수표를 탁자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바보 같은 고집이네요. 문이 닫히자 수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 들었어요. 수정아, 7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그래도 받으면 안 되지? 당연하죠. 할머니가 잘하셨어요. 수정이는 탁자 위에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요. 수정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오히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네. 할머니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영숙은 손녀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 끝까지 싸워보자. 네, 할머니. 그날 밤 영숙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 다 됐어요? 네, 내일 소장 접수할 예정이에요. 은주가 역고소한다고 협박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유리해요. 정말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영숙은 안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죠. 한 달 후 은주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죠. 수정아, 할머니 따라올 수 있어? 어디요? 은주 결혼식장. 왜요? 마지막 선물을 해주려고. 영숙은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 문서, 증거 파일까지 모든 걸 담았죠. 결혼식장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들어가도 돼요? 괜찮아. 우리도 축하하러 왔다고 하면 돼. 입구에서 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신부 측이세요? 신랑 측이세요? 신부 쪽이에요. 병원 관계자예요. 아, 네. 들어가세요. 식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할머니, 은주 언니 정말 예뻐 보여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가 무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병원장이 서 있었죠. 곧 시작되나 봐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행진곡이 울리며 두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이어졌죠. 아름다운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합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숙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를 때였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죠. 누구세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한도연 선생님 부인 김영숙입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부에게 전해줄 선물이 있어서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부인이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영숙은 첫 번째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은주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은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영숙은 두 번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자금 유용 내역이었죠. 당신들이 병원 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병원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증거가 여기다 있어요. 영숙은 계속해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채팅 기록, 거래 내역, 여행 사진까지. 이 모든 게 당신들이 한 일이에요.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병원 돈을 훔쳤다고요? 불륜도 했고요? 은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왜요? 진실이 부끄러워요? 영숙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예요. 병원장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병원장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당장 결혼 취소해. 어머니, 병원장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은 절대 안 돼.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법정에서 확인해 볼까요? 영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소송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은주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죠. 병원장은 결국 결혼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은 취소하겠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은 수정이와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 속이 시원해요? 응, 조금. 은주 언니가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자업자득이야, 수정아. 영숙은 마침내 복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죠. 피고 최은주 씨 출석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네, 출석했습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수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다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기록, 거래 내역 등입니다. 판사는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3년 전의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도 있나요? 네, 원고가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원고가 보낸 게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십니까? 원고는 그런 문자를 보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왔죠. 증인 한수정을 호출하겠습니다. 수정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할머니 편에서 증언하겠습니다.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은주 언니가 작년에도 할아버지와 만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직접 봤거든요. 집에도 자주 왔고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수정이는 받았던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걸 작년 생일에 받았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은주는 고개를 풀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김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자금 유용 내역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륜과 관련이 있나요? 네, 유용한 돈으로 피고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게 있습니까? 은주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겁니까?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불륜관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최근까지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은주는 결국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병원 자금 유용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영숙은 승소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 변호사가 말했죠. 영숙 씨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시죠? 네, 많이요.
수정이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수정이 덕분이야.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야지. 영숙은 드디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거였죠. 은주는 법정을 나서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늦었죠. 영숙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수정이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할머니, 대학 합격 통지서 왔어요. 수정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어디에? 서울대요. 의대에 합격했어요. 수정아. 영숙은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환자를 도와줄 거야? 아니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의사가 될 거예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길을 걸을 거라는 뜻이었죠.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위자료로 받은 돈 쓰면 돼요. 그 돈은 원래 더러운 돈 아니었어? 영숙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돈이 됐어요. 정의를 실현한 돈이니까요. 수정이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집 앞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축하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은주 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 아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겠지. 병원에서는 쫓겨났나요? 그럼, 당연히 그렇겠지. 영숙은 더 이상 은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사라졌죠.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소송한 거요. 힘들었잖아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진실을 밝혔으니까. 그리고 수정이도 용기 있는 아이로 자랐잖아. 저요? 응. 법정에서 증언할 때 정말 대견했어. 수정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했어? 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끝까지 싸우셨잖아요.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자. 네, 할머니. 의대 다니면서 할머니 자주 보러 와야 해. 당연하죠. 할머니가 제 전부인데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영숙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죠. 그냥 지나간 일로 여겨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치울까요? 수정이가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둬. 이제 상관없어. 정말요? 응. 이제는 할머니와 수정이만의 시간이야. 좋아요. 수정이는 기뻐하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되면 할머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죠? 당연하지.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수정이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밤이 되어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정이가 의대에 합격했다. 정말 기쁘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졌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이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수정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영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기분이었죠. 수정이의 방에서 들리는 작은 코 고는 소리.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희망과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숙과 수정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